네, 이어서 연결고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했던 뉴욕 증시의 흐름을 국내 증시에서 어떻게 또 이어가 봐야 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유가 하락,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이제는 뭐 완전히 리오프닝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경기 또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도 같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유가가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한 5% 정도의 하락이 나왔는데 관련돼서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조금 더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 국채 금리까지도 떨어지게 되면서 이어졌었어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네,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군요. 관련돼서도 사실상 유가 관련된 기업들도 하락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죠. 5%나 하락했는데요. 그냥 한 쉬어가는 정도로서 보시는 게 더욱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IMF에서 이제 세계 전망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세계 경제 전망이 크게 이제 후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러시아의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다. 전쟁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월 달에는 4.4%를 예상을 했었었는데 이거를 3.6%로 이제 낮추는 부분이 있었었고, 그렇군요. 이 중국의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올해 4.4%, 내년에 5.1%를 이제 예상을 하게 되면서 중국 정부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게 5.5%이거든요. 많이 낮췄네요. 그보다 훨씬 더 안 나올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제 이 전망치를 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계속적으로 조금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해 이제 봉쇄라든지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ING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별 봉쇄 조치가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원유 수요에 더 큰 충격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 원유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전망을 내놨었고요. 그렇군요. 이 오한다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된 데다가 중국의 성장률이 봉쇄 조치로 더 하락할 것으로 보여 유가를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정유 관련된 기업들이 조정을 보였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쉐브론 같은 경우에 한 1%, 그리고 엑스모빌이 0.8%,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에도 한 1.6%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아예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기보다는 그냥 하루 정도는 쉬어가는 흐름이고, 계속적으로 유가도 100불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서 받아들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경기 위축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라는 그런 미국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볼까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좋았어요. 블룸버그에서 미국 교통안전청이 이제 비행기와 기차, 대중교통 이행 시 승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이 의무하지 않기로 이제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더욱더 어제 자극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플로리다 연방법원이 사실상 이제 이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려고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플로리다 연방법원이 이제 그건 무효화한다. 연장 못하게 한다.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미국 교통안전청이 이러한 이제 이 정책을 이야기를 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청 같은 경우에는 이 오늘 법원의 결정이 이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마스크 착용 명령에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게 되고, 그리고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대중교통 마스크의 의무화 조치를 중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항공사들은 일단은 즉각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마스크는 공항이나 비행기 탑승 시 선택사항이다. 빠르게 전환을 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바로 마스크는 벗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스크를 쓴 채 비행기가 이제 운행이 됐다라고 이야기는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승객 입장에서도 마스크 벗으라고 했다고 바로 벗지는 않을 거고, 약간 눈치도 이렇게 보면서 아무래도 시간이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도 제트 ETF가 한 2.8%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유나이티드 항공이 4.5%, 이쪽이 강했군요.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5%, 그리고 카니발 같은 이 크루즈 관련된 종목도 한 4.5%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트립 어드바이저
트립아드바이저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한 2점 후반대에서 한 4% 정도의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뭐 시장에서 계속 리오프닝에 대한 바람이 약간씩 잊을만 하면 불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다 시세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항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여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러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네. 실적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금은 불안한 요소가 있을 수밖에 아직 안 없다. 받쳐주는군요. 그리고 중간중간 보게 되면 유중에 대한 위험도 계속적으로 그렇죠. 네.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네. 일단은 그래도 실적이 있을 수 있을 만한 이 항공사는 뭐 대한항공 정도가 될 대한항공. 수가 있을 거고 화물을 잘 나르죠. 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 관련돼서 사실상 주가에 대한 반영률 자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오프닝 관련돼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고 싶으시면은 에스테틱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보다 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연결고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시간 외에서 굉장히 급락하고 있는 바로 그 종목입니다. 넷플릭스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좀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더 지금 중요할 메인이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이거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 넷플릭스가 사실 3%로 이제 어제 장 마감이 됐거든요. 장중에는 좋았어요. 네, 장중에 네. 좋았는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고 한 25% 정도 이건 그냥 이제 급락이죠. 하락이 그냥. 나왔습니다. 예. 일단 타이틀 자체가 상당히 자극적이에요.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숫자로 보게 되면은 네. 뭐 매출액 같은 경우에 감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 컨센서보다 잘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사실. 아무도 안 봤어요, 그건. 뭐 다른 거. 가입자. 더욱더 중요한 거는 가입자 수. 예. 이게 중요하게 될 텐데 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 수가 감소. 아니, 뭐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늘어났으니까. 그랬군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자극적인 이제 이 헤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는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부분이다라고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컨센서스가 250만 명에서 270만 명의 증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타격이 더 크겠네요. 오히려 20만 명이 줄어들었으니까 이 컨센서스 대비 한 300만 명이 그렇죠. 안 나왔다. 어닝 쇼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간 내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넷플릭스가 이제 러시아에서 철수를 하게 되면서 넷플릭스에 이제 러시안 회원이 한 100만 명 정도가 됐는데 엄청 많네요. 이런 부분이 예. 조금은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다 같아요. 사라진 거죠? 100만 명이 그러면. 이야기로는 한 60에서 70만 명 정도가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어쨌거나 러시아에서 이런 부분이 줄었고 타격이 뭐 크네요. 엄청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북미 시장이 훨씬 많거든요. 아, 그래요? 북미 시장이 거의 1억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었는데 그랬군요. 이 북미 시장이 사실 계속적으로 이제 레드 오션으로 변하게 따라서 경쟁자가 많아지고 있죠. 네, 아무래도 북미 시장에서에 대한 이러한 이제 감소 추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게 사실상 더욱더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러시아보다.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일단은 81억 달러 정도가 매출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한 10% 정도 증가되는 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요. EPS 같은 경우에도 한 3달러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 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억 1,960만 명 정도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네.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가입자 수 관련돼서도 일부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제 전망치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더욱더 안 좋게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엔 또 리오프닝도 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뭐 아무래도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은 네. 예전에 사실 집에 있으면서 이러한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그 논리였잖아요. 이런 네. 거를 더욱더 많이 봤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리오프닝이 되면서 네. 밖에 이제 활동이 더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더 적게
어렵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요 근래에 나온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네. 사실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되게 되면서 가처분 그렇죠. 소득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아, 그렇게 되면 소비에 대한 부분도 구독에 대한 부분을 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있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쨌거나 넷플릭스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안 좋은 이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그렇군요. 넷플릭스에 대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과정에 대한 논리를 보게 되면은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기술적으로. 이러한 이제 아. 이 전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더욱더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넷플릭스 관련해서 국내에 또 관련주들이 있죠. 어떤 종목들 좀 체크해 볼까요? 사실 뭐 넷플릭스 관련돼서는 이제 OTT 관련된 그쵸, 네. 업체이기 때문에 뭐 관련돼서 뭐 웨이브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저희는 뭐 그런 쪽을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콘텐츠 제작 관련된 제작사 업체들을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 콘텐츠 제작 업체들 같은 경우에 OTT의 경쟁 과열이 결국 그들에게는 실적에 대한 성장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쵸, 네. 콘텐츠에 대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콘텐츠 제작 업체들에 대한 실적이 구조적인 성장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삼원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작년도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 60억 정도를 벌었었는데 네. 올해 1분기 실적이 벌써 한 60억 가까이 이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다 되고 있거든요. 채웠네요. 네. 그만큼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잘하고 것 있군요. 같고 그런 부분이 삼원 네트워크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네. 뭐 에이스토리라든지 다른 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별반 다르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콘텐츠 제작 업체들을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보게 되면 이제 DNC 미디어가 카카오에 대한 그쵸. 이제 네. 그런 부분으로 상당히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관련돼서 웹툰 업체들이 이제 드라마 제작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똑같이 IP니까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런 웹툰 업체들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애니플러스라는 업체 있거든요. 아하,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애니플러스라는 업체가 이제 이 일본 만화 관련돼서 유통에 대한 부분을 맡고 있고 그리고 자회사가 드라마 제작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두 가지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업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넷플릭스 얘기에서 국내 제작사들에 대한 전망까지 연결을 해 봤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